안녕하세요. 삶의 카운슬러 한울입니다. 연애 타로를 볼 때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상대방 속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3카드로 상대방 속마음을 볼 때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타로 카드로 상대방 속마음 볼 때 원카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3카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카드 배열은 질문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배열법이거든요. 수비학적 의미로도 숫자 3은 최초의 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여러 질문에서 가장 기초적인 결과나 의미를 보기에는 적합한 배열입니다. 물론 종합적인 상황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속마음처럼 복잡하지 않게 보는 그런 질문에서는 적당한 배열이죠. 일단 연애운에서 3카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의 표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3카드로 보는 시간의 흐름 보기. 영상의 이미지로 보시면은 관계의 진행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는 방법과 현재, 가까운 미래, 미래의 결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원인, 상황이나 과정, 결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인데 상대방 마음을 볼 때 생각, 마음, 또 현실적인 모습을 보는 방법, 그리고 간단 선택 방법. 두 명이 있을 경우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면, 그리고 긍정 부정의 이제 배열법. 이 사람을 만난다라면은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그리고 선택이나 만남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카드.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바랄 때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희망하는 것, 또 내가 걱정하는 것, 그 다음에 방해 요소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는 방법과 현재의 모습, 원하는 모습,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3카드를 다양한 상황에서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상대방 속마음을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주보고 있는 카드들. 이런 카드들은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카드들이겠죠. 화면에 보시면은 컵2도 있고 펜타클 3, 그 다음에 컵 3, 완즈 4, 완즈 6, 그 다음에 펜타클 6, 컵 6, 흰 카드도 포함이 되겠고요. 러브 카드도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악마 카드도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카드들, 즉 마주보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고민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들도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카드들이겠죠. 소드 2나 펜타클 2, 그 다음에 펜타클 5, 소드 7, 펜타클 7, 그리고 컵 7과 펜타클 9, 그 다음에 펜타클 퀸도 그렇고 컵 퀸도 그렇고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들이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트 카드들 중 페이지 카드와 기사 카드들. 일단 페이지 카드들은 해당 원소를 쳐다보고 막 이제 호기심이 시작한 상태의 의미를 가진 카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사 카드들도 행동하고 움직이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 있는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이스 카드들도 이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카드 한 장 한 장의 의미로 따져봤을 때 총 31장 정도가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상대방 속마음 보실 때 이런 카드들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 속마음을 보고자 할 때 체크할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상대방 속마음을 보고자 할 때도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점이야 당연히 내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은 타인의 점을 봐준다라면은 질문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 그 상황의 강약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올바른 배열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상대방 속마음을 보고자 할 때 컵 5 카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두 가지 상황으로 한번 비교 해석을 해 보겠는데, 자, 첫째, 관계에 문제가 있는 커플이 술 마시면서 뭐 잠깐 말실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다툼이 있었다라면은 치중에 실수한 것이니까 다음날 사과를 하면 대부분 화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계속 다투던 커플이 컵 5가 나왔다라면은 심하면은 이별까지도 생각할 상황까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똑같이 다툰 상황이라도 관계의 상태에 따라서 컵 5 카드를 약하게 또는 심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상태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시는 것이 해석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실 때 먼저 질문을 통해서 체크할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좀 구체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썸을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모임에서 만났는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인지 아니면은 친구 관계인지 소개팅인지 이렇게 어디서 만나는 사람인지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주 만나는지 등 자, 이런 내용들은 나온 카드를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질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하고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행동이나 마음에서 사뭇 좀 다르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먼저 체크를 해야지 그 상황에 맞게 나온 카드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또 체크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일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컵3 카드가 나왔다. 근데 다른 인물이 같이 이제 관여가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컵3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컵3는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삼각관계와 같은 감정이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관계 상황에서 중요하게 체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해서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실히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손님이 상대방 속마음 보고자 할 때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썸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짝사랑인지, 가끔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 안 하시고, 뭐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상대라든지, 혼자서만 짝사랑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보는 것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라면은 썸이나 관계가 있는 상황과 나온 카드를 기준점을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간혹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고 보셔야지 보고자 하는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은 저런 것들을 체크 안 하고 보신다라면은 헤매거나 또 잘못 얘기가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들이야 이제 계속 타로를 보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대충은 알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이라든지 타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 않은 상태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손님들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사전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는 게 확실히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상대방 속마음을 볼 때 보통 세 가지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배열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으로 뽑는 경우, 보통 이렇게 보시는 경우는 딱히 이제 배열의 위치들이 없기 때문에 통으로 뽑을 경우는 처음 나온 카드들부터 순차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열된 카드들 중에 공통적인 의미나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카드들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3장 중 가운데 있는 카드는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카드는 다른 카드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통으로 뽑을 경우는 이 3가지를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치 지정 없이 통으로 3장을 뽑아서 볼 경우는 카드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1번 카드 갔다가 3번 카드 갔다가 다시 2번 카드 갔다가 또 1번 카드 갔다가 결과를 또 어떤 카드로 해야 될지, 뭐 결과는 마지막 카드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통으로 뽑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모호하여서 초보분들이 헤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나온 카드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통으로 뽑는 배열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상대방 속마음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는 방법. 자, 그림처럼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마음, 또 현실의 모습을 따로 정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현실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어떻게 대하는지, 자,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 몸은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속마음은 컵투처럼 나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현실의 모습은 여사새처럼 대할 수도 있거든요. 여사새처럼 대하는 이유가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처한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등의 이유로 마음으로는 좋아하지만은 여사새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초보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좀 자주 사용해 보면은 아주 좋은 배열입니다. 예제는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 과정, 결과를 보고자 할 때, 첫 번째 카드는 원인 카드로 상대방이 지금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현재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결과 카드, 원인과 과정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자, 이 배열법은 현재 상대방이 감정을 가진 이유도 궁금하고 이후 속마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는 아주 좋은 배열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는 배열이기 때문에 단지 현재 일시적인 감정만 보고자 할 때는 다소 애매하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법은 문제나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배열이라 얘기를 들어오셔갖고 상대방 속마음 보는데 원인, 과정, 결과로 이렇게 뽑아 놓고 나서 많은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뽑는 거는 원인, 과정, 결과인데 해석은 그냥 통으로 또 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나온 카드들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타로를 보실 때 어떤 배열이든 간에 그 배열의 위치대로만 해석을 하셔야지 나온 카드들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뽑아 놓고 해석은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카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거의 대부분 보여주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보는 두 번째 방법, 상대방 생각과 속마음, 현실적인 모습. 이 배열로에서 3카드로 상대방 속마음 알아보는 예제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샘플들은 제가 오프에서 상담할 때 실제 나왔던 샘플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질문은 3개월째 썸을 타고 있는데 사귀자고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해가지고 썸남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보러 오신 분이거든요. 좀 의심이 좀 들어가지고. 자, 배열법은 그 사람의 생각, 속마음, 현실이고요. 자, 이런저런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일단 만남은 포차 같은 곳에서 헌팅이 들어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말하는데 재미도 있고 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술 마시는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온 카드가 상대방 생각으로는 소드 7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소드 7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성을 보고 있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두 번째 카드 소드 5가 나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거나 자신은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열지 말지 또는 받아줄지 그렇게 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에서 완즈 에이스가 나왔는데 뭐 좋은 의미로는 열정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고픈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의 욕구만 분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카드를 보고 완즈 에이스를 보면서 부정적인 카드들과 같이 나와서 여자분한테 조금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혹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이 좀 되면 스킨십을 자주 시도하거나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다든지 늦게까지 한 잔 더 하자고 있다든지 그러지 않느냐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자도 뭐 관계를 발전하는 뭐 이런 질문들이 아닌 자꾸 이런 얘기들만 자꾸 나오니까 이 남자가 나를 성적인 것만 생각하나 의심이 들어서 보러 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위와 같이 질문을 한 이유는 완즈 에이스의 지팡이 모양 때문에. 자,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은 완즈 에이스의 끝 모양이 남자의 성기가 부풀은 모습처럼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배열에서 뭐 비열이라든지 음모, 욕망과 욕구가 강한 카드가 완즈 에이스랑 같이 나왔다면은 관계에서요. 자, 완즈 에이스의 성적인 의미의 키워드가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세 장 중에 부정적인 소드가 2장이나 나와 있거든요. 소드 7하고 소드 5. 이 두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 자신의 생각, 또 욕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는 그런 카드의 조합이거든요. 여기에 완즈 에이스가 나왔으니까 자신의 욕구, 욕망을 채우고자, 분출하고자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만나는 환경과 상황을 체크했던 것들. 바로 이제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보통 남자분들이 헌팅 포차를 가서 헌팅을 한다는 거는 뭐 오랫동안 사귈 여자를 찾는다라기보다 그냥 오늘 하루 술 마시면서 만나서 즐겁게 놀 분을 만나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에서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카드 해석도 해석하는데 어려움 없이 앞에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질문이 이것도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분인데 썸남의 속마음을 알고 싶대요. 확실히 이제 타로를 처음이나 한두 번 보신 분들은 질문을 아주 간결하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쭤보니까 만나는 장소가 이분은 거래처 사람이래요. 거래처 사람인데 업무상 자주 만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만나 술까지 마시는 관계까지 조금 가까워졌대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헷갈려서 보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상대방 마음이 헷갈리는 조합입니다. 일단 상대방 생각은 컵킹.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컵의 왕처럼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받아주면서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자, 컵의 왕은 흔히 자애로운 왕이니까 상대방 속마음에서는 컵퀸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자, 여기서 컵 여왕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상대방 남자가 질문하신 여성을 컵 여왕처럼 보거나 느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거나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걱정이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현실 모습에서는 컵킹이나 컵퀸과 다르게 좀 생뚱맞게 여사제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어떻게 대하는지. 자, 여사제는 철저하게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인물이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면은 저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죠. 자, 이 예제는 벌써 질문을 하면서 정보에서 답의 50%가 나온 카드예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거래처나 직장 내 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좋아하는 감정을 거래처에 가서 뭐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있다 이런 거를 들키게 된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거래를 하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여자분도 그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여사제가 나온 이유가 딱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카드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정보에서 이제 거래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먼저 상황이 딱 체크가 되다 보니까 카드를 뽑고 나서 여사제는 그냥 당연히 나와야 되는 카드라고 인식이 됐습니다.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자, 컵왕과 컵여왕은 이제 코트 카드들은 어떤 상황에서 인물들이 취하는 행동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는 또 현실의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여사제 행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배열이 재미나서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일단 카드 3장을 보시면은 모든 카드들이 다 컵의 원소예요. 컵킹, 컵퀸. 그리고 여사제도 달 카드가 여기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달도 바로 물의 원소니까 3카드가 모두 이제 컵의 원소.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생각과 마음 또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 방식을 보여주는지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예제였습니다. 자, 듣다 보시니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샘플로 원인, 과정, 결과로 속마음을 알아보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질문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데 딱히 문제는 없는데 요즘 만나는데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다고 해서 보신 거거든요. 일단 뭔가 상황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원인, 과정, 결과 배열법이 보는데 확실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자, 사귄 지는 2~3달 정도 되었고, 사랑까지, 엄청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 남자분이 마음이 자꾸 겉도는 것 같대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놓고, 이제 나온 카드를 보시면은, 원인 자리에 펜타클 2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현재 감정을 가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인데, 현재 소드 3카드의 남자의 마음은 사귀기 전에 펜타클 2니까 사귀기 전이나 사귀기 시작할 때 다른 이성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황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하는 모습.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좀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공부냐 연애냐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이성 아니면은 다른 상황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하는 모습. 그걸로 인해서 현재 소드 3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모습이자 과정 자리인 가운데 자리에 소드 3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대방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남자분의 마음은 과거의 펜타클 2에서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나 또 이분과 만남을 선택한 것,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 자리에는 펜타클 5가 나왔습니다. 원인과 과정의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끝내 본인이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면서 여성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자, 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기를 만나기 전에 썸 비슷하게 타고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 펜타클 2는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한 거는 서로 정반대 의미를 지닌 두 가지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많이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결혼할 상황인데 한 남자는 되게 잘생겼고 자기의 이상형이에요. 근데 월급이 별로예요. 근데 다른 남자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냥 편한 사람처럼 평범하게 생겼는데 집도 잘 살고 연봉도 1억이 넘고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정반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카드. 그래서 펜타클 2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여성분과 반대 매력이나 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환경의 이성으로 이제 볼 수 있어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친구와 같이 와서 이제 말을 해줬었는데 남친 핸드폰을 몰래 확인을 해봤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근데 핸드폰 안에서 사진 그 폴더에 전 썸녀의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여성의 사진. 뭐 그때까지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겼다고 하셨는데,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 거는 먼저 일단 펜타클이 2장이나 나왔어요. 자, 펜타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타로를 보러 오신 여성과 반대적인 뭔가 매력이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이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인 과정 결과라면은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지 의심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속마음을 볼 때 아주 유용한 배열법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현재의 상대방 상태라든지 또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어디서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면은 나온 카드를 그 상황에 맞게끔 유두리 있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타로에 대해서 세 가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타로는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보는 방법을 배워라. 그 배열법이라든지 또 배열을 어떻게 해석한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질문을 정확하게 잘 해라. 자, 질문이라는 거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신점을 보듯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카드를 펼쳐서 보신다라면은 상황에 맞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카드로 상대방 속마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연애 타로책 만들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또 생기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애 타로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도 이제 책 준비하는데 보통 독자님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면은 그 내용을 저도 책에 넣어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편하게 댓글로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조만간 실전에 도움되는 소소한 팁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